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86, S&P 500이, 나스닥이 2.54, S&P 500이 1.75, 러셀이 2.96으로서 러셀이 가장 많이 올랐죠. 자, 아침장에서 PPI 지수가 예측치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가 1시 반 경중 돼서 트럼프가 이란 공격하지 않겠다 오늘 저녁에 그것이 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트럼프의 타코가 주가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놨던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역시나 테크놀로지 쪽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반도체 장비 있죠. 자, 반도체 장비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시게이트 같은 것들. 그래서 HB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장이 매기가 많이 돌았고, 어제 장에서 안 좋았던 인더스트리얼 이쪽도 상승폭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빅테크들도 거의 다 상승을 했고, 마소만 좀 안 좋았고, 오라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모양이 있었죠. 200억 달러 정도의 자본을 갖다 계속해서 투입한다. 자, 그것 때문에 올장에서 계속해서 하락이 되었고, 유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에너지만 좀 하락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상승되면서 올장에서 기술주가 주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는 힘을 못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러셀 2000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들, 파이낸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안 된 것은 이제 에너지 분야만 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가 상승했고, 유틸리티하고 에너지 분야만 좀 하락을 했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가 상승했는데, 많이 상승했던 것이 역시나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이쪽에서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러셀 2000이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51선에서 다시금 지지받아주면서 좀 올라가는 모양이, 다행스러운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되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여러 건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21선 있죠. 7460 요걸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주가는 다시금 일단 반등되면서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형성된 후에 주가가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본다 하더라도 조금 반등이 그렇게 깊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서 지켜볼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전쟁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UK 오일 자체가 6.47% 하락한 88불대 기록하고 있고, US 오일 자체도 지금 이제 6% 하락한 86불대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더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도 많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올장에서 좀 많이 내려갔죠. 지금 이제 2% 정도 하락한 4.45, 4.5로 갔다가 깨고 내려갔고, 30년물 금리 역시도 지금 1.55% 하락한 4.95로서 5%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결론은 일단 여건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쟁만 아니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없는데, 자,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상당히 유가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CPI 지수라든지 PPI 지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많이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제 관망의 자세로서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우 역시도 트럼프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큰 폭이 하락했다가 다시 큰 폭이 상승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도 큰 폭이 올랐죠. 러셀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가장 금리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아직까지 올랐는데, 자, 11선하고 21선, 그 다음 51선에 아직까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내일장에서 좀 많이 올라와줘서 21선에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금 추세는 좀 반등의 추세로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한 번 더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도체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증시는 반등은 했지만은 트럼프의 이란의 위협이 재차적으로 일단은 부추겨지고 있죠. 그래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 되고 있다. 확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장 마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오늘 밤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의 해군, 공군, 레이더, 대공 방어 체계,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 능력은 이미 무력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는 카르그 섬과 다른 석유 기반 시설들을 점령하고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석유라든지 가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미국 국민에게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쟁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장 마치고 금요일 날 했다가 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끝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막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일단은 저항을 견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미 중부 사령부에서 X에 올렸던 내용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일단 어제 장입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난 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오후 5시 15분에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서 이란 내의 모든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습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해보고 자,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은 금요일 날 저녁이라든지 자, 그때 또 강력하게 타격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시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다른 동료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받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상승이 다른 분야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기반은 여전히 상당히 견고하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인플레이션은 좋게 나왔지만은 지금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가 0.7였는데 1.1까지 상승했죠.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뛰지 않고 도리어 내려갔다.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결론을 따라 러셀이라든지 선물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텔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 그에 따라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많이 빠졌던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묶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연속 한 4, 5일 정도 빠졌던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겨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이 금요일에 있을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예상되는 성장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약세가 IPO를 갖다가 IPO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일단 빅7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의 자금들, 뭐 엔비디아나든지 그런 종목들의 자금들이 스페이스X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장에서 모든 기술주가 밝은 것은 아니죠. 특별히 오라클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 이유는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그로 인해서 주가 한 10% 정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지금 반도체 부분에 이런 것들 빼고는 조금 일단 올라가는 폭이 제한적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쟁의 이슈가 아직까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 반경 정도 돼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전역 공습을 취소하면서 다우지수가 한 700포인트 정도 급등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좀 급락했던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왔다 갔다 지금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시간대가 1시 28분이죠. 그래서 트윗을 날림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완전히 요동쳤다. 반도체가 먼저 뛰었고, 자,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그 다음에 일단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란과의 지금 논의가 이란 지도부 최고위층에 보고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저녁에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논의 내용과 최종 사항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터키,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등과의 모든 당사국의 개념이라든지 세부 사항 모두에 대해서 승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상 봉쇄는 이 거래가 최종 확대할 때까지는 전면적으로 유지된다. 서명 시간과 장소는 곧 발표할 예정에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내줘가지고 그나마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BMO 캐피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전례 없는 수익 성장을 이유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MO 캐피탈에서는 S&P 500을 전망하고 있는데 건조한 게시경제, 더욱더 강력한 실적 전망이 힘입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S&P 500의 지수의 2020년도 연말 목표치를 7,85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로운 전망치는 수요일 종가에 7,266.99를 기록한 여기서 한 8%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의 혈풍에 힘입어서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증시가 격동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최근에 AI 메모리 칩 제조업체에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기술주를 비롯한 전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MO의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견조한 실적 발표만으로도 시장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례 없는 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분명히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매력 위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K자형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를 다소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은 다소 전례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주가에 엄청난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호황 자체가 모두를 띄우는 조류와 같다는 겁니다. 예정된 모든 경기 부양책 이후에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일단 규모만 일단 이례적인 걸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S&P 500의 기업의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 현재 29%에 달할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형주 역시 18%, 소형주도 24%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예상 수익률의 증가가 아무래도 주가의 지수를 뒷받침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1980년대 이후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게 되면 금융위기 직후에 실적이 부진했을 때와 팬데믹 이후에만 더 큰 폭의 실적 증가가 나타났고 지난 경기 순환주 주기에는 불황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을 본다면 이처럼 빠른 수익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향후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이익의 증가율이 더 빠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크게 일단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물가를 갖다 잡으면서 이익의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성장이 더 높게 된다면은 크게 금리에서 인상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수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은 인공지능을 제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 전망에 훨씬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몇 달 안에 연말 목표치인 7,850을 넘어설 수 있겠지만 금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가을에는 일부 수익률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금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요번에도 그렇게 높게는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자체가 아무래도 호르무즈협이 계속해서 오래 간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고를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가고 나서 약간의 되돌림은 있겠지만은 주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해도 불구하고 금리를 갖다가 요번 올해 안에 큰 폭으로 일단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주가는 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AI 주식들 반도체 비롯해서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 투자가들이 AI 관련된 주식을 매도하고 스페이스X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다 트랙에 따르게 되면 소액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시장 데뷔를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이크론을 포함한 여러 주식들을 대량 매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MD,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지난 3일간의 개별 주식의 순매수량이 2020년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 사고 있다는 거겠죠. 결론은 지금 이제 스페이스X 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의 IPO 물결을 앞두고 최근에 인기 있었던 AI 관련 종목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자,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업체는 개인 투자가들이 금요일날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향후 엔트로피라든지 오픈 AI 이런 것들의 IPO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엔트로피하고 오픈 AI도 역시나 비공개로 IPO를 신청을 제출을 했죠. 그래서 AI 지출 증가세가 정점에 달했다는 우려가 개인 투자가들의 거래를 줄이도록 부추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점에 달하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서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받으니까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진다면 우리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셔닝 지표가 과밀 영역을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포지션 청산을 본다면 15년 동안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을 많이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은 다가오는 IPO 사이클이 또 다른 부채 축소의 국면을 촉발할지가 여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X가 SPCX라는 이름으로 일단 거래가 될 건데 이제 레딧 있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레딧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의 스페이스X다. 그만큼 관심 많다는 겁니다. 또한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반도체 주식과 같은 AI 관련된 장기 투자에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워낙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피로감 때문에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기관들도 약간의 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일단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 주요 컨퍼런스 콜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마이크론, 오라클, 메타, AMD 등 좀 많이 필요한 종목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인텔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CPU 시장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매수로 했던 이유가 자, 최첨단 웨이퍼라든지 패키징 분야의 업계 제약을 해결하고 훨씬 더 큰 규모의 에이전트 기반의 CPU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자, 결론 일단 CPU 시장이 많이 넓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때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펜하이머가 테슬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아무래도 단정짓지는 않지만은 아마 조만간 합병이 되지 않겠는가 스페이스X하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의 장기적인 AI 비전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유연한 자본적 건설을 통해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상장 통화를 보유하는 그 자체가 이러한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합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AMD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500에서 $560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 기업 대비해서 우수한 CPU 기업으로 꼽고 있고 향후에 파이프라인과 다가오는 AI 대의를 고려해서 예상가의 주문가를 $560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매수 추천 의견을 재차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인공지능 구축을 위해서 추가 자본 조달을 계획하고 있죠. 한 $200억 정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 자,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의 수요 증가에 기반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아메리카는 또한 지금 메타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제품 출시가 신용 등급의 재평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투자 사이클의 수익률의 프로필과 신흥 프론티어의 AI 생태계 내에서 회사의 위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울프 역시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목표가를 $550에서 $1250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6년도, 2017년도에 실적 전망이 주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고철 가격의 상승에 기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공급이 계속해서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2017년도까지. 자, 그만큼 일단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EPS를 갖다 $125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배 수여주게 되면은 $1250는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어도 한 10배수 가까이는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번스타인은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을 갖다 재차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의 수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시장의 기회는 매우 크고 아직 초기 단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AI 관련된 투자 기회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고의 주식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들은 AI 설비 투자 확대에 관련된 그런 부품 회사들, 즉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력화, 건설 장비,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너무 빨리 큰 수익을 낸 후에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황이 좀 불안정해졌다. 자, 근데 그 주식들이 결국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투자가 떠오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AI 고객 관련 주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올해 AI 인프라에 $7천억에서 $9천억 사이의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컴퓨팅 비용과 더불어서 AI 생태계가 실제로 창출하는 수익 사이에서 연간 $6천억의 격차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프라는 구축되고 있지만 투자 수익은 아직까지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자가 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용과 수익의 그 격차가 다음에 순환매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가 실제로 손익계산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컴퓨터 관련 주식을 파는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투자 대상이다. 즉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느냐, 자 그쪽으로 이미 시장이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미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들이 고점에서 의미 있는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다른 분야에서는 조용히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손익계산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들로부터 투자의 주도권이 이동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쪽으로 일단 자금들이 몰려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최고 유망주를 본다면은 트래블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미국 최대 규모의 손해보험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저도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뭐 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험을 갖다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과 협력해서 1만 명의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에게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미 그 성과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 즉,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돈이 되고 있는 회사들로 지금 자금이 모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으면 미국 최대 규모의 손해보험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왔는데 지난 5년 동안의 총 수익률 기준으로서 1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보험업계 ETF에 보다도 58%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에 경쟁사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동안에 트래블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면서 격차가 벌어졌고, 강력한 보험인수 실적,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2024년도까지 격차를 상당히 벌렸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험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래블스 주가는 대부분 횡보세를 보이는데, 저 회사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래블스 같은 경우는 AI 도입을 통해서 수익을 확대하는 성공적인 사례 연구가 되고 있고, 경영진은 2015년도 4분기에 보험인수 수익이 21% 증가한 것을 AI 기반의 효율성 향상 덕분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월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의 전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픈 AI 모델에 AI 청구 도우미를 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순이익은 2020년도 회계연도에 27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는 63억 달러로서 5년 만에 133%가 증가되었고, EPS는 10.52달러에서 27.43달러로서 상승됐다. 자, 이러한 상승세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2022년도에는 재손실의 증가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지만 마진과 투자 수익은 인공지능 도입과 장기간의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급격히 증가됐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 향후 전망 또한 탄탄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안정적인 비용 비율과 순투자 수익이 2분기에 약 8억 1천만 달러에서 4분기에 8억 7천만 달러로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분기 배당금 역시도 14% 인상해서 주당 1.25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22년 동안 연속 인상이 되고 있고,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2010년도 1분기에 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 후에도 52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 여력이 남아있다. 주가가 그렇게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월가 증권사들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첫 번째 추천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들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매수 추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우주기업의 주식이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낮은 시장 성장률의 가정에 따르게 되면 2조 3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는 스페이스X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점유한다는 가정하에서 산출이 됐는데, 자, 만약에 전체 시장 규모가 우리의 높은 추정치만큼 성장한다면은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 적정 가치는 330달러가 될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뉴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12월 목표 주가를 165달러로 일단 제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IPO 가격 대비해서 한 22%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뭐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성장 전망에 기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스페이스X 매출이 2015년도에 187억 달러에서 2030년도엔 1950달러로서 증가하고 있고, 2027년도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스페이스X는 2025년도에 4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자, 아무래도 2030년 되면 충분히 일단은 흑자 기업으로서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2027년도 회사 가치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예측을 위해서 낮은 시장 성장률을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 사업 부분의 전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면은 추정치는 더 높아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전체 시장 규모가 최고 예상치대로 커져서 스페이스X가 50%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면은 주당 가치는 $330가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도 스페이스X를 갖다 시장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 추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우주 기업을 독특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우주 기반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통신과 클라우드 그다음 AI를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상의 컴퓨팅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핵심적인 규모라든지 비용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백업 계획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18개월 목표 주가를 $190로서 커버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135 대비해서 40%의 상승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회사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상의 컴퓨팅 전문성을 활용해서 핵심적인 규모, 비용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필요한 자본, 데이터, 라지 랭귀지 모델, 하드웨어 제조, 엔지니어링 이런 모든 인재를 모두 갖춘 유일한 수직통합형의 AI 기업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거지만은 초기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전한 조정 이후에 반등하고 있고 분석가들은 향후 전망이 밝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동전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은 두 명의 애널리스트는 주가 수익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메모리 관련 주식의 조정이 건전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AI 기반의 시장의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D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주요 병목 현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기 계약의 체결이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D램 가격이 올해 200%, 내년에는 17.5%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 하락이 AI 수요를 갖다가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관련 주식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손구르기가 향후 더 큰 폭의 상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사이클의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은 하고 있지만은 모건 스탠리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D램 자체가 인공지능 구축의 핵심의 병목 현상으로 남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세계 최고의 D램의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경기 순환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고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견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메모리 관련 주식들의 조정은 불가피했는데 연말까지 메모리 강세장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건전한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재조정은 경기 순환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호황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적의 전망치의 상향 조정 역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를 정당화하고 있고, 메모리 칩의 공급업체와 고객 간의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이 주가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D램의 사이클의 과거 사례에 따른다면 연말에 정점에 근접할 것이다. 자, 그러나 AI 등장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점은 아직까지 몇 분기 더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관련 주식 자체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서 배수를 얻으려면 기업들이 공급의 규율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은 항상 수요보다 공급에 의해서 좌우됐는데 결국에 제품 과잉으로서 이어졌다. 그러니까 PB 레이쇼를 갖다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장기 고객의 계약으로 인해서 공급 확정이 실질적인 예측에서 기반하게 된다. 그래서 더 나은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는 P 레이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익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 계약은 메모리 업계에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마이크론 주식의 예상 수익이 9.4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S&P 500의 기업 중에서 한 10% 정도 저렴한 가운데 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도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칩의 제조업체들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득을 봤지만은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면은 메모리 가격 역시도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크게 일단 메모리 회사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DRAM 가격의 하락은 AI 모델의 실행 비용을 낮춰서 배포 비용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AI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 가격이 200% 내년에는 17.5%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메모리 생산량을 측정한 기준인 비트 출하량이 내년까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칩 제조에 필요한 크림룸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메모리 가격이 이율 위에 거의 2배로 올랐고 납기일도 늘어났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장기 계약으로 공급이 고정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준은 이미 다 발주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